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소비와 산업 생산 등 거시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은행주가 약세였지만 경기 방어 소비재주가 강세를 보이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는 17일 소액 연체와 신용조회에 따른 신용평가 강등을 없애고 제2금융권의 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가 5에서 6월에 집중돼 있어 PF 부실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금 압박을 견디기 힘든 건설사들이 무더기 법정 관리 신청을 할 수 있어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마감했던 뉴욕장 살펴보고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여전히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코스피 지수가 가격 부담을 장중 조정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한 주간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G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순서대로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기관은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한 주 동안 순매수를 했고 이어서 대우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요일 시장 하루만 또 놓고 이 매도가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순매도를 하게 됐고 기아차 역시도 매도세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이어서 그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주 역시 그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정유주들도 외국인들은 매도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기관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S-오일 그리고 기아차, 두산인프라코어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또 금요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기아차는 매도를 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간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가 5주 연속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대형주 위주로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보죠. 주간 기준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을까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다음 ASDG텍, GS홈쇼핑, CJ오쇼핑, 에이블, CNC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CJENM, 파라다이스, 테크노세미캠, 심텍, OCI 머티리얼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도 잠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개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인해 가지고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 테마를 한번 살펴본다면 정부의 지류 살리기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소식이 악재로 전해지면서 홈센터, 자연과 환경, 울트라건설과 같은 4대강 테마주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었고 유럽도 올랐었습니다.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5.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글로벌 마감 증시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양 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 호조와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 호조에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산업 생산도 증가를 나타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뉴욕 시장 역시 그 경기지표 호조에 따른 상승을 좀 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반면에 지금 그 실적 발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알코아를 시작으로 발표된 실적 발표가 구글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8% 넘게 급락을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는데요. 어닝 시즌에 정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업종 중에서 S&P 500 기업 중에서 이번 주에
한 100개가 넘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나 IT나 그 대형 은행 위주로 좀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그 실적 발표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그리스의 그 채무 조정 가능성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 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복병으로 좀 그 존재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채무 조정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 디폴트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만한 좀 그 잠재된 좀 폭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만 금요일 시장에서 좀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말 5%를 넘는 그 상회를 하면서 어떤 긴축 정책이 지금 다시 나오지 않겠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우려감이 정말 그대로 밝혀지듯이 17일 날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현행 20%에서 0.5%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그 네 번째 이 지준율 인상이고요. 5일 날 또 기준금리 인상을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 지준율의 상한 선을 20% 정도로 근데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깨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영향력을 좀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금요일 마감됐던 국내 증시도 정리를 해보죠. 특징적이었던 부분들도 함께 봐주세요. 네, 일단은 좀 특징적인 부분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또 장중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좀 찍고 일단 또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중국의 인플레 이 우려감 때문에 조금 밀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업종이나 그 종목별로는 일단 하이닉스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시총 10위 안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막걸리주죠. 막걸리주가 지금 항암 효과에 따라서 그 국순당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5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사상 최대치라는 부분 그리고 금요일 시장과 목요일 시장 급등을 하면서 증권주들도 금요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SK컴즈가 또 다음가의 제휴 어떤 효과 때문에 일단 SK컴즈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다음 역시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인터넷주와 게임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방사능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그 강세의 지금 흐름들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소식들 자세히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유럽부터 볼까요? 예. 먼저 유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장 초반 아일랜드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그리고 장중에 아시아 증시 장중에 발표된 그 중국의 CPI 발표로 인해 가지고 조금 안 좋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 전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네슬레의 긍정적인 기업 실적 발표와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유럽 증시 긍정적 전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그리스의 채무 재조정에 관한 부분은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3로 2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매기는 투자 적격 등급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투자 부적격 등급 바로 위에 랭크가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투자 등급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도 재정 건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 성장 전망치가 취약해질 것이라는 이유가 나왔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 신용도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조금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그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취약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일랜드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은행주는 약세를 보였지만은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는 악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악재가 됐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네슬레는 그 1분기 유기농 제품 판매가 작년 대비 6.4%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인 5.9%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소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호재가 됐던 부분은 골드만삭스가 유럽 증시가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상태에서 강력한 수익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식에 대한 3개월 그리고 12개월에 대한 장기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골드만삭스의 그 어떤 리포트라든지 발표가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미국 쪽 투자은행들의 발표 좀 귀를 기울이면서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미국 쪽 소식 보죠. 일단은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호전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지수는 올랐었는데요. 예. 예. 일단은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그 전날 발표된 구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좀 악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경기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서 조금 상쇄를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구글에 대한 실적은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산 기준 미국 1위 그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20억 5천만 달러, 주당 17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 31억 8천만 달러, 주당 28센트보다 36%나 감소한 부진한 실적이라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컨센서스인 27센트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해 3분기 27센트 순손실, 4분기 16센트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적이 안 좋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작년 4분기에 불거진 모기지 관련 부실, 압류 심사 의혹으로 주택 압류 절차가 지연되면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은 좀 좋지 않은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이후에 발표될 시티그룹이라든지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실적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호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생산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경기 회복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인 0.6%보다 상회를 했고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1분기 산업생산은 5.9% 증가를 하면서 작년 4분기 3.2% 증가보다 확장 속도가 좀 확대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산업생산의 75%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산업생산이 0.7% 증가를 하면서 체감 경기는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실물 경기인 체감 경기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아울러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호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조금은 중점적으로 그 시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잠정치가 69.6으로 3월 67.5에 대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울러 컨센서스인 68.8보다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개선된 연유도 한번 살펴본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최근에 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좀 불구하고 고용 증가와 절세 효과가 조금 소비 심리가 향상되는데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좀 더 나아간다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게 된다면 견고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 전망도 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소비자 심리도 좀 더 호전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시장에 조금 크게 주목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주의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조금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조금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조금 은행주들, 금융주의 실적도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전망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2분, 개장을 한 4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중국과 미국의 3월 물가 및 산업활동 지표는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산업활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발표됐는데요. 이에 동양종금증권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물가 안정 기대로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영증권은 바젤3가 요구하는 자기자본 강화는 채권자의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은행 채권자의 긍정적 재료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정부 지원에 앞서 채권자의 손실 부담을 요구하는 조건부 자본 활용과 채권자 손실 분담 제도는 이러한 자기자본 강화를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채권의 종류나 형태에 관계없이 은행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역대 코스피가 4월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현재의 숨고르기 장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양호하기 때문에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시장이 밸류에이션에 이어 펀더멘털 적용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금주에도 상승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매수 전략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동차, 화학, IT 하드웨어, 조선, 기계, 정유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MJ에셋 의견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지훈 차장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MJ에셋은 옵션 만기 지수 모멘텀이 약화됐다라는 내용으로 한 줄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수급의 변화 가능성이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물론 방금 언급하셨듯이 어떤 그 지수를 움직이는 모멘텀은 충분히 약화되었지만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N자형 상승의 어떤 점진적인 상승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중반 그 순 유출 규모가 기관 쪽에서 이제 환매에 대한 압력이 점점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 어떤 그 고객 예탁금 자체도 증가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기금 또 기타 등등에서 그 매수에 좀 가담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기관의 매매가 좀 코스피의 방향성의 좀 변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한 표를 좀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보다는 좀 기관의 수급 중심의 주도주를 방향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부 그 주도군에 대한 쏠림이 다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업종들이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금 성과가 기대되는 점에서는 좀 너무 서둘러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IT 같은 경우요. 이제 1분기보다는 이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롱머니 성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생각이고요. 최근에 뭐 대외적인 여건도 뭐 우호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뉴욕 증시 이번 주부터 IT에 대한 실적 발표 그 결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섹터별 실적 발표에 따르는 국내 증시로의 어떤 파급 효과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최근에 이제 주말 틈타서 중국 인민은행이 네 번째로도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다고 밝혔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성의 어떤 측면에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하튼 이번 주 코스피는 점진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가겠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보다는 좀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역시 지금 언급했던 그 IT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감안한 이 중장기 관점에서의 어떤 관심을 좀 매수 좀 참여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대거 발표될 IT 은행주들 실적도 함께 좀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MJ에셋의 박지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듯 하면서도 계속된 고점 행진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저희 투자 손자병법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부동자금도 6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심층 분석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종목별로 어떤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 성공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저희 투자 손자병법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8분 개장을 한 42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죠. 먼저 김성난 대표님. 네. 예, 한 주를 잘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이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시장을 강하게 끌고 왔었던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자면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를 좀 매도를 하고 중소형주 상승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세로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만 보더라도 완성차 쪽보다는 이제 좀 작은 중소형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보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IT,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그 장기성의 어떤 자금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IT나 은행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담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셔야겠지만 그 외에 이 숏머니,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환차익이나 어떤 그런 시세 차익을 위해서 들어왔던 그런 단기적인 성향의 그 자금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우리가 그 고점에 있는 그런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한 외국인의 그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그 차익 실현과 또한 신규 진입을 좀 자제하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와 화학의 흐름이 사실은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하락폭을 완전히 또 줄여놨던 그런 상황들도 좀 나와줬었죠. 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두 업종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크게 키우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트레이딩을 통한 어떤 그 매매를 통한 이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뭐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그러한 그 단기적인 트레이닝도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좀 사놓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실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그 관망하시는 전략으로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물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종합 상사의 어떤 성격도 강하고 지주사의 성격도 강하다 보니까 금요일 시장에서 그 또 홀로 서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강세의 흐름이 좀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건설주 다른 이제 그 대형 건설주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형 건설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추세대의 아래쪽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일부 그 소량으로서는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과 또 보험 업종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그 동부화재 같은 경우나 또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양호하게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건설주나 뭐 PF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우려감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지금 지속적인 그 장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 좀 소량이나마 지금은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IT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쪽으로는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상승세는 좀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까 그 자동차 말씀드렸던 부분과는 조금은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35,000원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그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은
마음의 염두를 하신 다음에 뭐 눌림목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형주에 대한 말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중소형주 관심 갖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업종은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일단은 사실 지금 이제 제가 이따가 또 추천드릴 종목 중에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 제가 좀 이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이 지금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LG 화학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이제 제가 지난번 추천을 드려 이후에 지금 또 고점을 벗겨내는 그러한 상황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주 중에서 사실 지금 S-오일이랄지 GS랄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좋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사실 정유주이면서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타 종목에 비해서 좀 더 상세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꼭 업종으로만 꼭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이 어떤 좀 한 가지 어떤 테마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시장이 상당히 고점에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좀 많이 좀 재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상승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는, 또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이제 지급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자,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LG화학과 삼성 SDIA은 2차 전지 중소형주 어떤 종목 보시는지 잠시 뒤 관심 종목에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제시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업종 보기 전에 흐름부터 좀 봐주세요. 네, 예. 먼저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은 조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 밴드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지수 밴드를 좀 수정해가지고 하단은 2125포인트 그리고 상단은 2200포인트에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대거 실적 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에 의해서 시장의 좀 변동성이 확대 그리고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기업 실적 발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장은 현재 경기 회복에 중심을 두면서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그 시장의 수급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실적보다 시장 개선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4일 연속 매도에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은 시장 개선세에 무게 중심을 둔다면은 매수로 전환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조금 외국인들이 현물 쪽 동향을 자세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향을 줄 만한 지표 그리고 실적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지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19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20일 저녁에는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관해서 지금 의견이 지금 많이 분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주택 시장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악재 아닌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아울러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달러 약세 기조가 달러 강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우리나라 환율 쪽이 조금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 저녁에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 관찰해야 될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 전월은 한 0.8% 상승을 했는데, 이번 달은 0.3% 시장 예상치가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기가 조금은 선행지수가 꺾이면서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둔화될 가능성도 좀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예상치에만 조금 부합을 해주는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 항상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 예상치가 있다면 그 예상치보다 개선이 되거나 부합을 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못한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22일 같은 경우에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공휴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실적에 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IBM, 인텔, 야후, 애플과 같은 IT 공룡들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주 같은 경우에 부진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전망이 계속해서 뭐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IT 업종 같은 게 지금 현재 구글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런 실적의 영향이 지금 현재 발표된 IBM, 인텔, 야후 쪽에도 연결이 될지가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태블릿 PC 같은 그런 그 스마트 기기들이 그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그 반도체 기업, 특히나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아울러 시장도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지난주 실적이 발표됐을 때 기업 실적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장 변동성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 전체적인 추세는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악재가 될지는 일단은 발표가 되고 지난주 실적이 조금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표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 조금은 시장 변동성은 뭐 출렁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넘어왔을 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의 지준율이 0.5% 인상을 하면서 20.5%가 20.5%로 일단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일단은 그 중국의 인플레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오늘 개장하고 난 뒤에 10시 30분쯤에 상해 증시가 개장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장중 변동성을 출렁이게 하느냐 그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1분기 실적이 2,500억 정도 영업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IT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말씀드리지만 2,500억을 넘어서는 영업 적자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IT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 디스플레이 실적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지준율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은행과 IT 실적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는 시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시에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일단은 그 업종별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준율이 조금 인상이 되면서 보험주들이 저번 주 같은 코리안리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리안리 쪽도 코리안리도 강세를 보였지만은 조금은 그 생보사보다는 조금 손해보험사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김성남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부화재 그리고 삼성화재 쪽 그리고 현대상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좀 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IT 업종이 얼마만큼 상세를 하느냐 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 비중을 본다면 한 26%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자동차주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지만은 IT 업종도 조금 강세를 보여줘야 시장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실적 발표 전후에서 IT 업종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장 마감쯤에 그 3부 토건에 이어서 동양건설도 지금 법정 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건설주에도 조금 악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형 건설사 쪽보다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건설사주 쪽에서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 기대감을 인해 가지고 LG화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학업종 내에서도 정유주보다는 조금 석유화학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으로는 기업은행 그리고 SM, 휴맥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동양건설 법정관리 신청했다라는 말씀 좀 전해 주셨는데 동양그룹과는 아무 관련 없는 기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해보죠. 먼저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 관심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네네. 중소형주 보신다고요? 예. 자, 일단은 제가 그 2차전지 관련주를 추천드린 흐름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삼성 SDI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점차적으로 큰 종목들부터 상승세를 하고 나면 또 작은 종목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렌텍이 되겠는데 이렌텍은 삼성전자의 그 30년 동안의 어떤 그 협력사로 지금 굳건한 이러한 그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이 3D TV 안경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말씀드릴 중점적인 부분은 2차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삼성 SDI인데요. 지금 제 추천드린 종목들부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바로 좀 눌렸다가 그 이후로 아주 상승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19만 원을 목표가로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기 때문에 그 19만 원 정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일단 또 다시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파워로직스도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 요 구간에서 지금 추천을 드렸었는데 상승을 하고 다시 눌려줬다가 지금 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들 뭐 상산 EDP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렌텍 요즘에 택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동부하이텍 뭐 제가 추천드렸던 신텍 그죠? 그리고 뭐 톱텍 이런 종목들도 잘 가는데 이렌텍도 좀 잘 가리라고 좀 믿어집니다. 네. 자,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렌텍을 그래서 일단은 목표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시초가 정도에 조금 담아 보시고요. 눌려진다면 5,250원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고 단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5,70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조금 더 높게 보셔가지고 좀 더 끌고 가실 분들은 6,200원 정도까지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6,200원 정도까지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손질가는 한 3% 정도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00원이 종가상으로 깨졌을 때에는 손절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남 대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이렌텍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들어보죠. 외국인 네. 전용 카지노 업체 GKL 들고 나오셨죠? 예. 최근에 파라다이스에 비해서 조금 GKL의 그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업체고요. 사기업인 파라다이스와 틀리게 조금 공기업적인 성격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조금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인 관광객보다는 조금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다 보니까 조금 상승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GKL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중국보다는 일본 쪽 관광객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일본발 그 악재가 이제는 조금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는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 볼 자리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차트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GKL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닥 그 19,000원 부분에서 조금 15,000원대 가격까지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그 일본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좀 지지분한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16,000원 그 아직 21선에서 한번 주춤할 것으로 한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6,000원 이하에서 일단은 매수에 그 가담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손절가는 15,000원 이탈시 15,000원 이탈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잡았는데 요 종목은 지금 현재 그 일본발 악재 해소가 된다면은 18,800원까지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8,000원 이상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고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시장 대비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면은 개인 쪽에서 이전에는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투신과 그리고 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의 주체가 바뀌면서 조금 상승폭을 늘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상지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3포인트나 뛴 2154 정도로 갭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김선현 대표님. 네. 자, 오늘 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렇겠지만 일단은 돌다리도 잘 두드려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 매도, 실적 발표, 유럽 악재, 인플레 상황 여러 가지 지금 크게 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정태근 전문가님은?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악재보다 호재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조정 시에는 무조건 눌림목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어쨌든 위쪽으로 가려는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 예상지수도 2154포인트 형성이 되듯이 시장은 좀 더 위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호재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즐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lus.cntv.co.kr 홈페이지 접속하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